American people are strong. We are stronger today. We are stronger today than we were a year ago. And we'll be stronger a year from now than we are today. This is our moment to meet and overcome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we will, as one people, one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Go get him. 잠깐만요. 뭐 신이시여 우리 군대를 보호하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안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래도 꽤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 연설치고는 꽤 내용이 많이 나왔네요. 그쵸? 암에 대한 첨단 연구 프로젝트 에이전시를 통해서 암 사망률을 25년 내로 5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겠네요. 내용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난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연설치고. 맞아요. 그니까 일단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뭐 독재보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일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야심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도 키예프조차 러시아가 밀고 있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 계신 우크라이나 관계자분에게 박수 쳐달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의 결단력, 미국의 자유가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유럽이 자멸하고 미국도 자멸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파병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서 버티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27 European countries 27개의 유럽 국가들과 고맙게도 한국, 일본, 뭐 호주 해가지고 한국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한국을. 다행입니다. 저번에 언급 안 했었거든요. 저번에.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뭐랄까 같이 동참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그냥 유럽 국가를 퉁치고 아시아에서 이제 코리아, 재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스위스마저도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들이고 이 동맹국들과 함께 아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푸틴 대통령의 군대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푸틴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들의 보트와 재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모든 러시아 항공을, 그러니까 이게 제재라는 게 무슨 뭐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미국 내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돌아다닐 수 없고 착륙할 수 없대요. 이거 꽤 큽니다. 항공 쪽이신 분들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국제 왕따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캐나다에 그 러시아행 비행기가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거 이제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루블은 반토막이 났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은 푸틴 대통령의 잘못이래요. 러시아 국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전면전을 절대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 물품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30년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절대 독재 정권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IEA와 함께 6천만 배럴의 석유 저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일본에 의하면 이 6천만 중에 3천만이 미국에서 단일로 낼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미국 뭐 민주주의 독재주의의 전쟁 뭐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없고요. 미국이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도입했고 그래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거 자기 자랑이고요. 자랑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습니다. GDP도 40년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번에 FOMC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GDP 성장도 이뤘으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지난 40년 동안 상위 소득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그들의 세금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밑에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돈을 안 냈다. 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설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했던 거죠. 그 인프라 관련된 거니까 뭐 인터넷 뭐 고속도로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미국 제품을 살 것이면 미국 직업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인도 코인이지만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거나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약을 맺었대요. 예, 미국 내에서 공장 부지를 짓고 공장을 짓기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의 부품부터 고속도로 가드레일까지 모든 것이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것이며 과거에는 GDP의 2% 이상을 연구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부지를 짓고 있으며 인텔의 CEO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200억 달러가 아니라 20억 달러였을 거예요. 네,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투자를 올리겠다고 약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텔에게서. 그리고 인텔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아주 깜짝 놀라실 만한 여러 기업들이 과거라면 해외에 지었을 공장들을 국내에다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상승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차피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퉁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안 된다. 임금 상승하고 가격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으로 공장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 생산이 늦어졌다. 악순환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닌 가격을 낮추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려면 더 많이 만들래요. 더 많은 반도체와 더 많은 자동차와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다들 환호하고 난리 났었죠. USA 하면서 더 나은 미국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처방약값,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처방약값을 낮춰야 된대요. 타입 1 당뇨를 인슐린을 매일마다 요구를 하고 근데 매일마다 10달러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다면 하루에 10,000원씩 60만 한 달에 60만 원. 그러면 1년에 인슐린 값으로만 700만 원 이상이 나가네요. 두 명이면. 엄청나게 비싸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시아나 다른 타입 1 당뇨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월 35달러로 처방약 값을 통일시킬 수 있게 하길 원한대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쵸? 월 35달러면 3일치 분량으로 3.5일치 분량으로 거의 뭐
3.5일치 분량으로 한 달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로 인해서 지출되는 값을 줄여야 되면 이제 전기 자동차를 타라. 전기 자동차를 타면 매달 기름값으로 $80 이상 아낄 수 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좀 뭐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은 아니지만 전기 자동차가 미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육아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한 명당 14,000달러 육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수입의 7% 이상은 육아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육아 때문에 이 큰 금액을 들기 때문에 유능한 여성들이 집에 묶여서 이제 미국의 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40만 달러 4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이고 40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절대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를 갖다가 얘기했던 게 기업들이 뭐 4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데 세금으로는 0달러를 냈대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냐하면 해외로 이제 가서 해외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글로벌 최소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지 않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다가 공장 부지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얘기를 했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연준이 프레셔를 받았습니다. 압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압박? 인플레이션과 경제를 해결하라 라는 압박을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통합으로 지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 해결을 못하더라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표적이 되니까 토스했어요.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대해서 연준으로 야 니네가 해결해라 하고 토스했어요. 그럼 이제 이 토스를 받아서 최소한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신용이든 노력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이제 뭐 감시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금을 회피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을 추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금 회피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볍게 두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푼이라도 필요하니까 다 끌어 모으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끼리 경쟁이 없어서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신 형님들은 아시죠? 육류 공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 했던 거. 육류 시장, 육류 가격이 치솟았고 과한 가격을 통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단합해가지고 막 가격을 올리고 막 경쟁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이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변이하기 때문에 노마스크로 가겠지만 하지만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거래요.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뭐 변이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주 긴급하게 알약 그리고 약 그리고 백신 그리고 마스크 검사기를 배포할 수 있게. 그래서 화이자 알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번 달에 100만 알약을 주문했고 그리고 다음 달에 2배를 주문했고 임상실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안전해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코로나 검사기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가끔 보면은 누가 보면은 화이자 대표이사 같아. 진짜로 항상 연설할 때마다 화이자라는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진짜 알약, 마스크, 백신, 검사기 등등 많은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다수의 연방 근로자 여러분들 덕분에 학교가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열린 채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백신 했던 거 얘기하고 뭐 경찰에 대한 거 얘기하고 뭐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서 더욱 투자할 것이며 근데 오늘 했던 얘기가 다 돈이 들어요.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드리지만 오늘 했던 얘기가 다 돈 드는 얘기예요. 네, 인플레이션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인슐린 값을 줄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돈이 드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디펀드 예산 삭감을 할 게 아니라 펀드 예산 상승을 해야 된다 오히려. 예. 유지도 아니고 예산 하락이 아닌 예산 상승 유지가 아니라 그쵸? 투표권에 대한 거 그리고 대법원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뭐 이런 거 대한 쭉쭉쭉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돈 드는 얘기예요. 국경 및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법 개혁. 뭐 성소수자 여러분들에 대한 것도 뭐 한마디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자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표적 광고를 막아야 되며 개인정보 악용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참전 용사들에게 또 투자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참전 파병 전역 용사들이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오늘 여기서 선포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암 사망률을 25년 내로 현재보다 50%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최첨단 연구 프로젝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뭐 다른 쓰잘데기 없는 거 필요 없고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등등 좀 싸우기 힘든 그런 질병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요거 가장 강하고 자유롭고 부유한 국가를 이룩했으며 이제 미국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이번 세대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미국은 유일하게 모든 문제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이기고 유리한 방향성으로 결론을 낸 국가래요. 뭐 그러면서 이제 빗대었던 게 이제 세계 1차 대전, 뭐 세계 2차 대전, 뭐 금융위기, 뭐 등등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더욱 단결했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더욱 강해졌으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이제 형님들의 이제 개인 의견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오늘 내용이 꽤 알차네요. 네, 딱 필요한 내용만 했네요. 자기도 이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찢어가지고 각 부서 그리고 각 기업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의회 국정연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 각 의회에다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이제 근데 뭐 어쩌라고요? 자, 잠깐만요. 페드 캘린더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 밤인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저 파월 연설이 하원 상원 연설이 2개 있습니다. 네. 자 3월 2일이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2시. 오늘 밤 12시에 잠시만요. 있네요. 11시간 후에 있습니다. 11시간 후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나와서 네, 저기 뭐냐 연설을 할 겁니다. 하원에서. 그 다음에 내일 밤 12시에는 상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